네, 안녕하세요. 농담 28회차로 돌아온 점프볼 최창은 기자입니다. 네, 농구맨 서호민 기자입니다. 최근에 신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잖아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풍부한. 그래서 올 시즌 신인들을 두고 황금 세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돌아봤습니다. 역대 황금 세대라 부를 만한 드래프트는 또 어떤 게 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서호민 기자부터 일단 인상적인 학번 내지 드래프트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드래프트로 좀 뽑아봤는데요. 일단은 2011년 드래프트, 88년생들이 이제 참가한 이제 드래프트인데 당시 주요 선수가 이제 오세근, 김선영, 최진수, 정창영 뭐 이렇게 1라운드 주요 선수가 있고 그리고 또 2라운드에 이관희 선수가 있습니다. 2라운드 6순위로 삼성이 지명됐고 그 외에는 이제 김태용, 김동량 선수가 있는데 뭐 임팩트로 보면은 오세근, 김선영만으로 다른 드래프티보다 압살하지 않을까. 그때는 아예 드래프트가 자체가 그냥 2011 드래프트라고 했지만 오세근 드래프트라고 불렀던 드래프트니까. KBL 판도를 바꾼 드래프트가 아닐까. 오세근 선수도 그렇고 김선영, 최진수 선수 모두 첫 해부터 주전으로 또 뛰었으니까요. 그리고 오세근 선수와 뭐 김선영 선수는 지금까지도 팀의 주축으로 활약하고 있으니까 그때 2011 드래프트가 임팩트로 보면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 드래프트가 지금은 미리 하잖아요. 스린 추첨을. 그래서 팀들끼리 뭐 드래프트 지명권 논의도 할 수 있고 뭐 유니폼을 준비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 인상공사가 처음으로 오세근 백넘버 새겨진 유니폼을 가져왔어요. 그게 최초의 사례. 그날 당일 드래프트 지명권을 추첨했거든요. 당일 오전에 추첨하고 잠깐 회의 갖고 오후에 드래프트 시작 이거였어요. 하루에 다 했던 건데 그만큼 정관장은 간절했던 거죠. 우리의 마지막 포즈는 오세근이다. 4분의 1 확률이긴 했지만 딱 단상에 올라서 이상보 감독이 딱 유니폼을 이렇게 펼치면서 이제 시작을 했죠. 이제 오세근을 지명했고 그와 함께 이제 정관장은 4번의 우승으로 역사를 쓴 팀이 된 거죠. 정관장의 그 역사가 또 시작되는 드래프트가 아니었나. 저는 2007 드래프트를 뽑고 싶은데 2007 드래프트가 황금 드래프트라는 표현을 처음 썼던 드래프트예요. 그 후에 황금 드래프트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2008 드래프트도 있었고 뭐 서금 기자 했던 11 그게 황금이 이건 진짜 다이아 드래프트다 그러면은 다이아몬드들이 다 많았다 여기. 1순위 김태수를 시작으로 이동준, 양희종, 정영삼, 신명호, 이광재, 김영환, 함지율이 심지어 10순위예요 그때. 10순위 뽑혔는데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2007 드래프트가 김태술이 그때 이제 신인상 받았거든요. 신인상 받을 때 성적이 평균 10.7점, 7.3 어시스트. 어시스트가 그때 주의정이 1위였는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경합을 해서 1, 2위를 갈렸어요. 그러니까 김태술이 신인임에도 어시스트 2위를 했던 거죠. 지금은 뭐 그때에 비해서 수비 전술이 뭐 다양해졌고 저득점 농구다 해서 득점이나 전반적인 기록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순위 자체가 신인이 어시스트 2위를 한다는 게 지금으로 치면은 뭐 강성욱이 허운이랑 어시스트 1위 정도를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첫 시즌부터 부각을 드러내서 신인상도 받았고 그 후에 뭐 양희종은 또 대표팀과 인상공사를 넘나들면서 헌신한 양 캡틴으로 또 활약을 했죠. 2007 드래프트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84년생인데 박상호는 그 전에 현역을 한번 군대를 갔다 오고 파란만장한 대학생활을 보내서 또래들보다는 좀 늦게 드래프트를 나왔죠. 그래서 그때 드래프트의 5순위로 KT에 뽑혔는데 그 후에 박상호도 정규리그 MVP가 됐고 정규리그 MVP만 여기서 함지훈과 박상호가 배출이 됐고 함지훈은 거기다가 슬래프 MVP까지 받았던 선수니까 그러니까 이게 황금이 진짜 다이아다. 이 시대는. 2013년 드래프트도 뭐 임팩트는 약할지라도 좀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았던 드래프트가 아닐까. 굉장히 또 선수 몇 명만 보면 풍족한 드래프트였어요. 김종규 선수 뭐 1순위로 김민구, 두경민, 이재도, 한호빈, 전성현, 전준범, 뭐 김영현 그리고 2라운드 1순위로 이대성 선수까지. 이대성은 2라운드 출신으로 플레이오프 MVP가 된 최초의 사례죠. 최초고 아마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유일무이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2013년 드래프트 좀 이야기거리가 많았었는데 일단은 1순위로 뽑힌 김종규 선수가 역대 KBL 최고의 FA 계약자로 기록을 썼고요. LG도 이제 리빌딩을 다 거쳐서 포춘 다 모았어요 이제. 다 모았고 문태종 데려오고 남은 건 딱 4번인데 요즘 1순위만 나와라 이거였는데 1순위 나와서 김종규 이제 유니폼도 가지고 가고 그 이름이랑 등번호 다 새겨진 거. 김종규가 딱 단상에서 대학농구에서 우승 많이 해봤거든요. 또 해볼게요. 느낌 아니까 막 이렇게 했던 센스 있는 그 멘트가 또 인상적이었던 드래프트였죠. 황금 세대는 그래서 이게 KBL에 계속 이제 경쟁력이나 뭐 저변 이런 거에서 걱정이 있는 와중에도 한 번씩 뭔가 이렇게 하늘에서 황금 세대를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도 황금 세대가 한 번씩은 나오길 기대하고 있는데 전망이 어때요? 이제 돌아오는 2026 드래프트에 나올 자원들은? 2026년 드래프트에도 굉장히 좋은 자원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고려대 지금 이동근, 유민수 선수, 연세대 이주영, 이채영 선수 4학년이니까요 올해 나올 예정이고 그러고 뭐 얼리 변수가 있긴 한데 얼리로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선수들도 굉장히 또 좋은 재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졸 얼리가 또
최근에 대세였잖아요. 지금 얼리로 나올지 대학으로 진학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올해 고3 되는 선수 경복고의 이제 윤지훈 쌍둥이 선수도 지금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농구계에서. 이 선수들이 뭐 만약에 프로에 나오면은 최소한 지금 양우혁이나 뭐 김건아나 뭐 에디 다니엘 능가할 정도로 좋은 재능을 갖고 있다. 그런 평가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선수도 이 윤지훈 쌍둥이 올해 고교 랭킹 아마 1위를 다투지 않을까 싶은데 고등학교 선수 중에서는 가장 좀 주목할 만한 선수가 아닌가. 2022년에 한국 남자농구가 U18 남자농구 아시아컵 우승을 해요. 그게 20년 만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대회에서 결승에서 일본을 제압하면서 극적으로 우승을 했는데 그 대회 MVP가 이주영이었거든요. 그때도 뭐 물론 이제 대학 진학이 좀 결정이 된 상태긴 했죠. 근데 진짜 프로에 직행했으면 했는데 어쨌든 대학으로 진학을 했고 이제는 드디어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이 선수가 프로에 발을 디딜 날이 저 개인적으로 이주영 굉장히 기대가 돼요. 뭐 문주현이랑 라이벌로 관심을 받기도 했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 당시에는 문유현이 백업이고 이주영이 주전이었잖아요. 대학을 가면서 이제 문유현이 어마어마한 훈련 양과 이 성실성으로 이제 스텝업을 했고 건강한 또 라이벌 구도가 이어진다면은 또 이주영, 뭐 이채영, 강성우, 문유현까지 이렇게 또 가드 전성시대를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앞으로. 아무튼 쌍둥이 선수들 좀 활약상과 그리고 앞으로 행보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일단 황금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폭넓게 좀 다뤄볼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앞으로도 농담을 통해서 좀 재밌게 듣고 싶은 농구 이야기 있으면은 주제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또 참고해서 양질의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